그죠? 삼성전자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까지는 기준선 위에 버티고 있다가, 그죠? 어제까지는 기준선 위에 버티고 있다가, 오늘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고, 뭐, 하이닉스는 감산하는데, 다른 데는 다 감산하는데, 삼성전자만 잘 버티고 있다는 게 여기 주가에 반영돼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고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단은 일부라도 타진 매도 해놓고 다음에 기회를 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바이오 큰 포로 떨어졌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오늘은 반등했습니다만은 예컨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부라도 줄였던 것이 타당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언제 사느냐? 다시 얘가 반등하면은 구름 위로 다시 올라 확인을 하면은 여기서는 매수할 만하죠. 그죠? 언제 손절합니까? 기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하면은 이만한 리스크를 이만큼을 두고 여기서 매수한다면 이게 리스크가 되죠. 그죠? 이만큼 리스크를 두고 매수하면 기대값이 이만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해볼 만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좀 애매하죠. 그죠? 물론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면 판다 한다 생각한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전에 보유했던 물량도 다 어찌 됩니까? 올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량을 일부 줄이는 것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쁜 전략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그죠?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처럼 그동안에 잘 가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정을 보이는 것은 자금은 한정대가 있고, 돈은 한정대가 있고, 한정되어 있는 돈 가지고 뭔가 거래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어떻고, 그죠? 중국이 어떻고, 그러면서 뭐 리오프닝이 어떻고, 그래서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호텔 신라입니다. 그죠? 호텔 신라. 또는 리오프닝이 어떻고, 아모레지 같은 거. 아모레지,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면서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돈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추가로 돈을 가지고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호텔신라나 아모레지나 뭐 이런 종목들을 리오프닝 관련주를 다시 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예를 들어서 삼성 SDI며 LG 엔솔이며 그런 종목들 일부 팔고 그 돈 가지고 뭐 아모레지며 뭐 뭡니까 뭐 LG 생명과학이래 LG 그 생활건강이며 그죠? LG 생활건강이며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보시면은 어제 제가 소위 말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가지고 LG 생활건강, 아모레지 또는 호텔신라 그죠?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은 다 구름 밖으로 이제 그동안은 내내 구름 밑에서 헤매던 종목들이 구름 밑에서 내내 헤매던 종목들이 언제부터입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때부터네요. 그죠? 이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구름 위에서 내내 헤맸던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구름 위로 고개를 내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 또는 이게 아모레지입니까?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또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그동안에 잘 가던 삼성 SDI며 LG 에너지 솔루션이며 뭐 포스코 케미칼이며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을 대신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일종의 순환매의 하나의 그 유행으로서 종목으로 유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그것도 그겁니다만은 일모로 보건대 그 포스코 케미칼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써둔 대로 다진 매도 하는 게 좀 옳고요. 그죠? 반면에 뭐 LG 생활건강이 아무래지는 이제 기준선 위로 고개를 냈고, 여기서 기준선 위로 고개를 냈고, 후행 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얘는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있고, 내가 옛날에 삼성 SDI 가지고 있고, 내가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옛날에 뭐합니까 62만 9천 원 됐을 때 안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55만 9천 원에 팔겠냐. 그죠? 물론 7만 원이나 손해봐가면서 내가 어떻게 팔겠냐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어제가 재벌의 막내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송중기가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그 순양 재벌 중에 그 딸이, 그죠? 백화점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백화점 가지고 있는 그 딸한테 슬슬슬 과거로 말한다면 그 새로운 기술 같은 주식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죠? 10,000원에 사가지고 40,000원에 사서, 주식으로 해서 돈 버는 맛을 보이고 준 다음에 그 주가가 40,000원짜리가 55,000원 되는 바람에 15,000원, 30억치 샀는데 45,000원, 그죠? 15,000원 못 먹는 바람에 45억 날렸다는 생각이 늘 정도로 사람을 헷가닥하게 정신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파밀로 구렁텅이로 밀어내립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60만 9천 원에 안 팔았다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55만 9천 원에도 안 판다면 이거는 재벌가 순양가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그 딸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여기서 못 팔은 건 억울하지만, 물론 RSI를 가지고 여기서 매도했다면 잘했겠습니다만은, 내가 RSI를 거래하지 않고 RSI로 매도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도 RSI가 아니더라도 버티니까 괜찮더라, 이번에도 버틸만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니까 이거는 버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면에 그래도 뭐 포스코는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죠? 포스코는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예상됩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시라. 그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면은 후행 스팬도 밀릴 것 같다고요. 그렇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수할 때는, 그죠? 우리가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죠? 1번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찰 매수죠. 정찰 매수. 그러다가 후행 스팬이, 그죠? 이런 상태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면 추가로 다진 매수 한 10% 사고, 그죠? 그 다음엔 30% 좀 더 사고, 그러다가 세 번째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올인, 그죠? 나머지 다 산다. 이게 우리 전략이잖아, 그죠? 근데 매수 전략 그렇습니다만은, 매도 전략은 다르죠, 그죠? 매도 전략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후행선편 아직까지 흔들 위에 있다 그래서 10%만 매도하지 않죠, 그죠? 어떡합니까? 여기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후행선편은 아직까지 버티겠더라도 이때 어떡합니까? 한 40% 정도를 다진 매도하라고 설명하죠, 그죠? 왜? 사는 것은 10% 사고 30% 사고 50% 사도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사면 그만이니까, 손해는 아니니까
하지만 파는 것은 빨리 팔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나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해놓고 본다 이거죠. 그때는 후행 스팬 안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지금 순현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순현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현재 오늘 후행 스팬도 지금 이렇습니다. 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미. 그죠? 이미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은 여기가 어떻게 합니까?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나중에 기준선으로 다시 올라가면, 그죠?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아씨, 내가 여기서 괜히 팔았네. 라고, 여기서 팔고, 싸게 팔고, 그죠? 셀로, 싸게 팔고, 바이 하이, 비싸게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만은 요만큼이 뭡니까? 이게 주가가 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보험료다. 그죠? 보험료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팔았다는 것들 파는 건 판 거고 다시 기준수익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사가지고 상승을 베팅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는 우리 내내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는 기준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왜 이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준선의 문제가 아니라 구름 밑으로 아예 처박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전자조차도 지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좀 더 조정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상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럼 주가는 언제 올라가노? 뭐 가지고 올라가나? 대신에 덜 올랐던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뭐 이 종목 여기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서 삽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지수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냐.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수의 방패막이로 버틸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지유나 또는 뭐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라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반영하듯이 해외에서 뭡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어찌 빨리 안 나옵니까? 장할 지수도 구름 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당분간은 좀 뜨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기의 파동을 봐달라. 와, 이런 이야기 질문이 나오네요. 최근 들어서 정보의 파동을 잘 안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제가 파동을 본 게 오래된 거 같이 오래돼서 삼성전기 오래돼서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볼까요? 자,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22만 원 이 최고점인가요? 보겠습니다. 맞네요. 22만 원 이게 1월 달에 최고점이었네요. 그죠? 결국은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이고 그러니까 뭔가 조정 파동이고 과연 여기가 그죠? 여기가 코스피도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바닥으로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죠. 삼성전기도 과연 22년 올 10월 달에
기록했던 요 바닥이 12만 원 정도, 10만 원 8천 원이네. 이 바닥일 거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두고, A, B, 1, 하나, 둘, 셋, 넷. 대략적인 얼핏 봐서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크게 큰 그림으로 봐서 A까지가 A 파동이고, 그죠? 여기가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이고, 이거는 삼성 뭡니까? 그래서 그 코스피나 또는 삼성전기나 어차피 그 9월 달에 기록했던 여기가 바닥일 거야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C 파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상승 파동으로 봐야 되느냐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3이고, 뭔가 4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나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여기가 3이고, 왔다 갔다 왔다 4가 있고, 조만간 5가 될 거다. 이 전제는 뭡니까? 요게 10만 8천 원이 C 파동의 끝.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다. C 파동을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인데, 1번 파동과 4번 파동이 겹치지 않죠. 여기도 1번 파동하고, 여기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하고 겹치지 않죠. 그죠? 그리고 3번 파동이 제일 길죠. 그죠? 그러니까 파동 법칙에 따라서 어긋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기를 말씀드린다면, 파동을 말한다면 10만 8,500원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현재 상승 파동 중에 어딘가인데, 지금은 뭡니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정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더더구나 현재 보다시피 구름 위로 올라와 있고, 그죠? 구름 위로 올라와 있고, 일목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을 하락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죠?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고, 구름 위에 올라와 있고, 후행 스팬도 그렇고, 다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대신에 우리가 파동을 매기는 경우에는, 혹시, 이게는 혹시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혹시란 게 이게 영어가 아니고 그냥 한자 우리가 혹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글로 혹시 안 쓰고 자꾸 영어로 혹시 써가지고 혹시 이걸 여러분들이 영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혹시 파동을 매긴 경우에 이 잘못될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희 말해서 그때에 대비한 플랜 B를 따져야 됩니다. 플랜 B. 그러니까 플랜 B를 따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여기를 1로 보고 있고요. 그죠? 여기를 2로 보고 있고, 여기를 3으로 보고 있고, 지금을 갖다가 어딘가를 4로 보고 있다면, 이 최소한 엘리어트 파동 법칙에 따라서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어긋나서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한 12만 원 이하로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게 삼성전기가 12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13만 6천 원이니까 12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여기를 상승 파동이라고 보았던 파동 계산이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게 역시 주관적이니까 파동으로 봤어도 상승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주관성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객관성을 가미해서 여기다가 객관성을 가미해서 기준을 세우되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무리 파동으로 봐서 4번 파동이라고 보여지더라도 일부라도 매도하는 거지. 아까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타진 매도. 그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는 올 매도해 놓고 다시 보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되기라고 봅니다만은 혹시나 이렇게 된다면 구름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도망갈 채비를 해놓고 엉덩이 뒤로 빼놓고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주님, 예. 질문에 답이 됐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뭐, 전반적인 말씀은 대략적인 대가 다 드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종목을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고, 뭐, 주식을 팔아가고 나서 현금이 있는데, 조정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지금 조정장치를 이용해서, 그래도 뭔가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름받고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사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LG생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받고 막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구름받고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기보다는 이 근처까지 왔다가 갈 테니까, 요때를 기대해서 기준선 위에서 최대한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리 지도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준선 근처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지며 아무리 포지픽이며 LG생활건강이며 또는 호텔신라며 정말 고난의 세상을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얘들이 그동안의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에서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뭐 관심 종목으로 꼽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밥 다 먹고 이야기. 산타님이 루돌프 밥 먹이 있는 중이다. 10일쯤 되면 썰매가 출발한다. 큰 오파의 가능성이란 말은 이거 말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오파? 수녀님 말씀에 큰 오파라는 게 어떤 오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아니면 여기 코스피의 큰 오파. 이거요. 이거 1, 뭐 글쎄 확률 얼마 된다고 뭐 예를 들어 제가 1, 2, 3, 4, 5 이럴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게 큰 오빠? 이게 아니고 아니면은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면 이게 5의 1, 5의 2, 5의 3 이 큰 오빠를 말씀하는 겁니까? 어느 그쪽이 모르겠습니다만 하락 오빠 이거 이 5-1 이 5-2 보세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지금 정성적으로 뭐 47.8%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가 되나요? 한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하고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만약에 한국도 브라질 이기고
한국도 브라질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도 크로아티아 이겨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8강에 붙었다 칩시다. 예? 한국과 일본이 8강에 붙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이길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예,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브라질 이기고, 일본이 그 뭡니까, 크로아티아 이겨가지고 8강에서 붙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자, 70%, 50%, 30%, 10%, 어느 것쯤 어떻게 될까요? 꿈 같은 이야기니까, 그죠? 꿈 같은 이야기니까 헛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 우리나라가, 응?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이겼고죠. 우리는 브라질을 이겼고, 그 다음에 일본은 크로아티아 이겼으니까, 우리나라 훨씬 더 강하잖아요. 졌으니까, 졌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겼다면, 당연히 8강에서 일본을 이기겠죠. 그죠? 이기겠죠. 그래야 해서,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이겼더라도, 8강 올라왔으면, 브라질을 꺾은 한국을 이길 확률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내일은 이것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런 정도의 확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5-2고 여기가 5-3이 되면서 하락파동이 좀 더 이어지는 비강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뭐 높지 않다. 그러니까 뭐 10%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3, 40%, 30% 정도 그러니까 높지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미 주가에 나름대로 다 금리며 경기 침체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으니까 주가는 야금야금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높지 않다. 말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참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했네요. 그죠? 30%일지 20%일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확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들어서는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이걸 1로 보고 이걸 2로 보고 이걸 3으로 보고 1로 4로 보는 게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게 저는 이게 이였잖아요. 그죠? 이게 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전까지 이걸 4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인데 이걸 4로 보고 이렇게 해서 5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벙부짐하게 퍼져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4파로서는 훨씬 더 그림이 어떻습니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우리가 통상 차트로 말한다면 예쁘다. 다른 말로 해서 차트가 어떻습니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5-2가 아니기 위해서는 2546만 넘어가야 되는데 2546이야 뭐. 저는 금방 넘어갈 수 있지 않, 이러니까 2546을 뚫지 않을 확률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우리 여기 열려서 여기가 여기를 1로 보고 5-1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5-2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 1, 2, 3, 4, 5로 이어지는 우리가 여기다가 보고 있는데 이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한번 볼까요? 2540
2546에서, 그죠? 2134까지는 412포인트 하락했잖아. 그죠? 그죠? 412포인트 하락했는데, 적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부터 2546에서 2134가 얼마입니까? 412포인트 하락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2134에서 이게 2499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499에서 2134는 몇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 2499에서 2134를 빼면은 이게 365포인트거든요. 두 개를 나누면 412분의 365는 나누기 412는 이게 88%예요. 88%, 89%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락폭이 100 하락했다면 지금 2499까지 올라간 게 89%를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하락폭에. 그렇죠. 이 하락폭에 비해 가지고 이게 412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게 365포인트 오르면서 이 비율이 89%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경험상으로 봐서 제가 이게 1번 파동인데 이게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거의 90% 이상 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방방방방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하락세가 이어지려면 이게 절반, 68, 78% 정도 반등하고 나서는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번 파동을 이라고 한다면 2번 파동이 너무나 많이 반등했다. 2499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거의 90% 반등했다. 그거는 이걸 잃어볼 확률은 매우 낮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책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봐서 1번 파동과 2번 파동의 비율로 보건대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고 다시 와장창창창 하락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건데 그렇게 될 확률은 낮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요. 저처럼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미 걸린 분도 계십니다만은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요. 백신 맞으시고 그래서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들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노래로 하나 더 들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다시 똑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